드디어 너무너무 기다리던 볼보의 새로운 전기차 EX30가 아닙니다. EX30이 나왔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차량인데, 볼보에서 제가 XC40 리차지, C40 리차지를 항상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싹 다 이번에 EX30에서 전부 다 아마 보완을 해갖고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쓱 둘러봤고요. 혼자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이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EX30의 전면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요, 약간 디자인이 컨셉카 같아요. 진짜 되게 심리스한 느낌이 되게 많이 강하게 납니다. 근데 이게 파팅 라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파팅 라인도 있고 어느 정도 차량이 완성도도 굉장히 높지만 되게 뭔가 라인 같은 것들도 많지 않고 뭔가 덩어리가 딱딱 잡혀 들어와서 거의 그림, 렌더링으로만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멋진 모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차량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멋집니다. 일단 이 차량의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한 볼트 EUV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완성도가 너무 좋다 그래야 될까요? 살짝 둘러보면 지금 이 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쁜 휠은 아닙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 차량은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20인치 휠이, 이건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18인치 휠과는 20인치 휠과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20인치 휠을 끼우라고 강추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볼보 EX30에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차량 자체의 이름, 트림 자체가 울트라라고 하는 트림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EX30 울트라입니다. S23 울트라, 볼보 EX30 울트라. 울트라 TV와 울트라 비니군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네이밍, 트림 네이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정감도 하고요,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완성도가 그냥 좋아진 게 아니고, 참 예전에 볼보 XC40 리차지나 C40 리차지도 완성도가 좋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요거 보시면은요, 폴스타의 그 사이드 미러처럼 이 통짜가 다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여기까지 이렇게 심리스, 그러니까 베젤리스 라인으로 되어 있고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방식으로 통짜로 사이드 미러가 움직이는 이런 모듈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회사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공기 역학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매립을 하거나 숨겨 놓거나 플러싱으로 만들어 놓는 도어 캐치랑은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외부,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모델이 아니라서 조금 밋밋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EX30이라고 외부 마크가 쓰여져 있죠.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게 BMW에서도 그렇고 벤츠에서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있는 레거시 브랜드들이 이렇게 자신만의 이름들, 네이밍을 짬점으로 이렇게 빼놓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인가 봐요. 근데 EX30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테일램프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 볼보 차량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볼보 테일램프들을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 쪽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고 굉장히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전의 볼보라는 인식 때문일까요, LED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되게 자까란 듯한 LED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DRL, 데일라이트로 보여질 때 상당히 눈의 피로도가 낮고요. 이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차량을 쫓아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볼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맣게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디테일을 살려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볼보가 이 뒤쪽의 라인을 요즘 이제 일자로 이렇게 LED 라인을 쓰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테일 램프만 빼고 가운데 두 줄로 블랙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품질이 굉장히 좋은 하이글로시 소재가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 SUV의 폼팩터를 갖고 있는 볼보임에도 불구하고, EX30임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에 백창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와이퍼가 후열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요. 여기를 눌러보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거야? 설마? 다시 한번. 오, 세상에, 설마.
이게 자동이 아닌데 생각했을 때 울트라에서는 자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후어 모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뒤쪽에 이렇게 지하실도 꽤나 넓게 되어 있고요. 위로도 올려가지고 두 칸으로 1층, 2층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2층, 1층으로 쓸 때 여기다가 가스 쇼버나 유압 쇼버 같은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트렁크의 크기, 면적, 넓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하실까지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트렁크의 공간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설마 자동이 아니진 않겠지. 굉장히 재미있네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한,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면 LED, 발광 LED와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여기가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깜빡이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깜빡이를 이렇게 켜보면요 깜빡깜빡 하면서 면 LED와 밑에 쪽에는 안쪽에서 은근히 들어오는 노란색이 같이 깜빡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깜빡이를 켰을 때 앞쪽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드 미러의 사이드 리피터에서도 꽤 큼지막하게 노란색 라인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쪽에 헤드라이트 DRL 앞쪽도 옆에 보면은 볼보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말고도 흰색 DRL이 노란색 깜빡이로 변환되면서 깜빡깜빡하는 토글형 깜빡이 DRL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LED 프로젝션 타입의 매트릭스 구조의 헤드라이트 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재미있고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가 켜지지 않은 부분 쪽을 보면요 이런 토르의 망치가 상당히 그 디자인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게 EX90에서는 셔터 구조로 헤드라이트가 움직이고 DRL 구조가 닫히고 막 이러는데 EX30에는 이런 게 보여지지는 않네요. 이 옆에 보면은요 바로 타이어가 보일 정도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에어로 터널을 뚫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에어로다이나믹스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내를 아까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번에요 여기 이렇게 물리적으로 레버를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여기도 이렇게 완성도가 진짜 뛰어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문 쪽에 거의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뭐 트위터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열리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문 열리는 게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타보면요 네, 이렇게 타고 보여지는 게 아주 디자인적으로, 아리야 소리 꺼줘. 볼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고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이쪽에 그 문을 열거나 닫는데 여기에 버튼이 레버가 있습니다. 후열 쪽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리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오닉 6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ID4에서 이 리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모듈형으로 넣어놓은 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오닉 6와 폭스바겐 ID4에 안 좋은 점을 둘 다 넣어놔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끝나 있는 T맵과 누구, 플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아리아로 통일이 됩니다. 플로 1등 노래 틀어줘.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 들려드릴게요. 르세라핌이 또 퍼펙트 나이트로 1위를 하는군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게 됐을 때요, 이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이드 미러가 모듈 전체가 다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오른쪽 왼쪽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죠? 테슬라에서 차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대로 접목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네요. 접는 것도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고요. 저는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구적으로 간 거를 따라가는 거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좋은 거는 무조건 적용을 하는 게 무조건 좋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앞뒤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텔레스코픽, 요 부분이 무조건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럼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당기면 D, 위로 올리면은 R,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 누르면은 오토파일럿처럼 에이다스가 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네. 두 번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는 거고, 얘를 눌렀을 때는 이제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 같고요. 얘를 눌렀을 때는 뭐가 바뀌는 걸까요? 왜냐면 이 앞쪽에 얘가 계기판이 없어요. 계기판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에서 차용했었던 그런 부분과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굉장히 뭔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이런 부분들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여기 보면은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 공조기의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좋고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원페달 드라이빙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속도 경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확인이 되고, 얘는 여기에 글러브 박스가 있군요. 글러브 박스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게 더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저쪽으로 손을 넣었을 때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테슬라를 그대로 모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도는 상당히 뛰어나군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코어 라인은 이게 한 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까 울트라 모델 보니까 여기가 위아래로 접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앞쪽에는 무선 충전 모듈이 앞쪽에 이렇게 있어서 충전이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미있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앞쪽으로 쭉 빠져나오고, 그리고 얘를 앞쪽으로 착 하면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 다시 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 딱 넣으면 걸립니다 한번.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뭘 넣을 수 있고요. 완전히 넣고 싶으면 한 번 더 넣으면 완전히 수납되는 이런 형식을 띄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그냥 팔 받침대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시트의 느낌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시트의 그 편안한 착석감, 이런 거는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은 통풍 시트가 여전히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XC40 리차지나 C40 리차지에도 이제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쪽은 여기가 전부 다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재미있게도 앞쪽에 김서림 방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열 수 있게요. 이쪽에서 이걸 누르면은 바로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합니다. 와이퍼는 여기 있네요. 와이퍼는 여기 있고, 그리고 불 깜빡깜빡 할 수 있고, 비상등이 어디 있는지 비상등은 여기 있군요. 그래서 비상등 깜빡이는 여기도 있고, 재미있는 거는 비상등 터치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등은 위쪽 아래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찾아가지고 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EX30의 디자인 자체라든지 만듦새 이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실제로 이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승차감이 얼마나 좋을런지는 한번